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먼저 우리가 가정을 P라고 하고, 다음에 결론을 Q라고 이렇게 놓게. 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첫 번째는, 자, P는, 즉, 가정은 Q이기 위한, 즉, 결론이기 위한, 먼저 충분 조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자. 충분 조건인 경우. 자, 먼저 이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크게 화살표 이용 방법하고 이제 진리파 따지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화살표 이용 관계를 이용하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면 Q라는 요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Q면 P는 성립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충분 조건이고, 진리파로 따지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돼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볼게. 자,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화살표 이용 방법을 이용하면 P면 Q는 성립이 안 되고 Q이면 P가 성립이 될 때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가정의 결론을 이렇게 포함하는 게 바로 필요 조건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 P는 Q이기 위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 필요 충분 조건. 자, 이 경우는 이제 양방향으로 다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면 Q 성립이 되고 Q이면 P도 성립이 돼서 결국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와 Q가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경우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직접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즉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지? 자, 1번서부터 보면, 자, X가 음수이면 X 플러스 절대값 X의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화살표 이용 방법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자, X가 음수이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 X가 바로 절대값 기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를 해서 결국 X 마이너스 0 성립이 되는 거고, 자, 거꾸로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면 X가 음수냐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발레가 딱 보이지? 이 발레는 만약에 X가 0이라면 x 0이면 0 플러스 절대값 0도 0이 되는 거 맞지? 이제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국은 이 x가 0인데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P는 Q이기 위한 바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다음에 또 2번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xy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도 0이다라고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이거 워낙 많이 한 거니까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0이라는 요거의 진리집합은 x도 0이고 바로 y도 0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도 0이 되려면 결국 이거의 진리집합도 마찬가지로 x가 0이고 y도 0, 동시에 x와 y가 동시에 0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잠깐 더 보충 설명을 워낙 많이 했던 거지만, 우리가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에서 우리가 이 x가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이 x의 제곱이라는 거는, 즉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이 x제곱이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로 x제곱이 0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x제곱이 양수라면, 즉 얘가 양수면 이 더한 결과가 연산이 0이 되려면 이 y제곱이 음수가 돼야 되지. 이 x제곱의 절대값과 똑같은 부호가 반대인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y도 실수이기 때문에 y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성립이 안 되고,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이 0이면 결국 이 부분이 0이 되면 결국 y제곱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라는 이 명제가 뜻하는 거는 바로 x도 0 그리고 y도 0 동시에 0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도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 즉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는 이 절대값 x가 0이 되는 경우로 똑같이 나눠 생각하면 결국 얘도 x도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다시 3번에 보면, 자, 삼각형 ABC는 2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Q, 삼각형 ABC 정삼각형이 나왔는데 화살표 이용 방법을 이용하자. 자,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면 바로 정삼각형을 할 수 있나? 할 수가 없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음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ABC는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바로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자, 91번. 자, 두조건 PQ에 대해서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그러니까 P면 Q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고 Q이면 P는 성립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가정이 결론을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럼 1번서부터 보자. 자, 1번에 보면, 자,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 2, 3, 6이 될 거고, 결론은 18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9, 18이 돼서, 즉,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충분 조건이지. 얘는 충분 조건. 다음에 2번에 보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두 수의 곱은 1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 자, 거꾸로 xy 곱이 1보다 크면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발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y가 3분의 1인 경우를 보자. 자, 그러면 이 두 수의 곱은 3이니까 1보다 큰 걸 만족하지만 여기 보면 x가 1보다 크고 y 1보다 크다. 요거 조건에 위배되는 거지. x는 3이고 y는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당연히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러니까 2번도 충분 조건.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xy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와 유리수의 곱도 유리수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다음에 거꾸로 두 수의 곱이 유리수가 되면 xy는 유리수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거 발례를 들어보면 x가 뭐 루트 3, y도 루트 3인 경우에, 자, 요 두 개를 곱하면 바로 3이 돼서 유리수 되는 거 맞지만 결국 xy는 지금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 되겠네. 얘도 충분 조건.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면 사각형 ABCD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는 맞는 내용이지. 즉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은 거니까. 하지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 말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도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4번도 충분 조건이 되겠네.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다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A 합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A와 B가 같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 A와 B가 어떤 집합이어도 얘는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거꾸로 A하고 B가 같으면, 즉 이렇게 되는 경우 A와 B가 같으면 A 교집합 B는 A라고 쓸 수가 있고 A 합집합 B도 A라고 쓸 수가 있는데 A가 A 자체에 포함된다라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성립이 되는 거니까 바로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5번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자, 또 92번을 보자.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고르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양방향으로 다 되는 P면 Q도 성립이 되고 Q이면 P도 성립이 되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P하고 Q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기억본 보자. 두 수의 곱이요. 두 수의 합이 짝수이면 x, y가 모두 짝수냐라고 했는데, 얘는 틀린 내용이지. 그러니까 두 수가 짝수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홀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짝수라고 해서 x, y가 모두 짝수라고는 할 수 없지. 아니, 거꾸로 x, y가 모두 짝수이면 짝수 더하기 짝수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다음에 니은의 절대값 x와 절대값 y 똑같으면 x제곱 이퀄 y제곱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도 되고, 거꾸로 x제곱 y제곱이 같으면 절대값 x, 절대값 y도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니은이 될 거고. 다음에 뒤것에 보면 지금 x-y 그리고 y-g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y하고 g가 같다라는 얘기고, x 이퀄 y 이퀄 g라는 얘기는 x하고 y도 같고 그리고 y하고 g도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런 거야.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y하고 g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제 세분시키면 첫 번째 이런 거지. x하고 y도 같고 y하고 g도 같은 경우도 되고, 두 번째는 x하고 y가 같고 y하고 g가 같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x하고 y가 같지 않고 y하고 g가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바로 이 또는이라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y하고 g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 다음에 결론은 바로 x하고 y 그리고 y하고 g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요 하나가
얘가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가정이 결론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자, 예제 12번을 보자. 자, 1번부터 보면, 자, 두 조건, P라는 조건, 그리고 Q라는 조건에 대해서, 자,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가정이 결론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일단 P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되겠네. 그래서 이 결론 Q가 이제 가정 P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A는 이쪽에 있고 A는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A는 여기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고 여기 있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걸 좀 풀어보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하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공통된 범위를 구하게 되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는 거지.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자, 이번에 보면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얘가 바로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명제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성립이 안 되고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런 거네.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바로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 부정이 나왔으니까 얘를 바로 하기 전에 얘의 이제 대우 명제도 참이 될 테니까 요 명제의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x 플러스 3이 0이면 바로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요걸 구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되니까 자, 일단 x 플러스 3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x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고 그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a 값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3을 대입하면 9고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 될 거고 다음에 그래서 9a는 36이 될 테니까 a는 4가 되겠지. 이렇게. 93번. 자, 두 조건, 지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가정 P, 결론 Q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가정이 결론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P라는 범위를 좀 구해보면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요 범위 안에 바로 Q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요 Q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6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K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돼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6분의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다음에 K는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를 풀어보면 K는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되면 보통 바뀌어서 6이 될 거고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보면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K의 범위가 되겠지. 다음에 94번. 두 조건 P, Q가 나와 있고 P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Q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했을 때 P하고 Q가 똑같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먼저 이 Q의 Q 조건의 진리집합을 좀 구해보면 바로 마이너스 3과 4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P라는 조건의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마이너스 3과 바로 4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A는 두근의 곱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두근의 곱 A는 요거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10이라고 간단히 구할 수 있겠네. 다음에 95번. 이번에 세 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P라는 조건이 요거 또는 요거고 Q라는 조건은 A보다 크고 다음에 R 조건은 B보다 크대. 자, 여기에 대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럼 보면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우리가 진리집합관계를 나타내 보면 Q고 P가 돼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R과 P가 지금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한 번에 써보면 지금 두 포함 관계에서 P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P를 가운데 놓고, 자, P는 일단 Q에는 포함이 돼야 되고 또 P는 R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얘를 또 수익선에다 표시를 해보면 일단 P가 나와 있지.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P가 나온 거고. 자, 그럼 먼저 여기부터 보자. 즉, R이 P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즉, R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수, B보다 크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P라는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P가 요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B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경계값 포함되는 것까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조건을 볼까? 전 Q가 P를 또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Q는 어떤 수 A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까만색의 범위, 요 P의 범위를 포함하려면 결국 여기 있는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A가 이렇게 돼야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 B의 범위가 나온 거고, 여기서 A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에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B의 최소값은 3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과 곱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답을 정할 수 있겠네. 자, 이제 13번. 전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먼저 보면 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가정하고 결론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좀 다시 써보면 이런 거지. not Q이면 바로 not P가 참이다라는 거고, 이거에 이제 대유명제도 참이 되니까 대유명제는 P이면 Q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얘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P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함 관계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Q 안에 P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지. 자, 1번부터 보면, 자, P의 여집합이, 즉, 여기 있는 P의 바깥쪽 부분이 바로 Q에 포함되느냐? 성립이 안 되지?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2번은 Q의 여집합과 P의 포함 관계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느냐? 포함 관계가 없고, 다음에 3번에 보면, 이 P 교집합 Q는 바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P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다음에 4번에 보면 4번은 이제 P 여집합, 교집합 Q라고 나왔는데 요걸 좀 집합의 연산에서 다시 써보면 Q 차집합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에서 P를 빼면 바로 이렇게 도너스 부분, 요 부분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4번도 거짓이 될 거고, 뭐 5번은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다. 다음에 14번을 또 보자. 자,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지? 자, 하나씩 보자. 그러면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이 될 거고, 다음에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이 될 거고, 다음에 not S, 여기서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위에 걸 이제 차례 들어 써보자. 맨 처음에 이제 S이면 R이 참이 되는 거니까 S이면 R이 참이고, 요거의 대유 문제가 not R이면 not S도 참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not P이면 not P가 아니라 먼저 가정을 먼저 쓰자. 여기가 Q이면 not P가 되는 거고, 요거 대유 명제는 P이면 not Q도 참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not S이면 Q가 되는 거고, 요거의 대유 명제는 not Q이면 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 3단 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놓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겠고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이 각 세 파트 중에 하나, 요 S이면 R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자, S이면 R이 나온 거고, 자, 두 번째에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식에서 여기 P면 not Q, Q면 이거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 S로 끝나는 게 있네. not Q이면 S가 보이지. 여기에 not Q이면 S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not
Q이면 S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다시 두 번째에서 좀 여기 이제 낙Q가 연결되는 게 있네. 그러면 P이면 낙Q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P이면 낙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바로 3단 논법에서 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기억번서부터 보자. 기억번에 보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P면 R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P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가서 P면 R로 연결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R은 바로 여기서 자,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다시 써보면 not Q이면 R이 참이 되는 거 이런 거지. 그럼 not Q에서 시작해서 not Q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R로 끝나는 거 맞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내용. 다음에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하고 S가 양방향으로 다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먼저 P면 S가 되는 건 맞지만, P면 S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S이면 P가 되는지는 S 거꾸로 가는 방향은 없지. 그래서 이는 P면 S만 성립이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바로 충분 조건만 되겠지. 96번. 전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Q, R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P 교집합 Q가 Q래, 공집합이래. 그럼 얘는 P하고 Q가 따로따로 놀아요. P하고 Q가 겹쳐진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Q 합집합 R이 Q라는 얘기는 합집할 땐 큰 게 나온 거니까 Q하고 R의 포함 관계가 Q가 R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나타내 보면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있고 P하고 Q는 따로따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 Q 안에 R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볼게. 자, 첫 번째 보면 Q는 not P이기 위한 그랬으니까 Q하고 not P하고의 이제 포함 관계를 보자. 그러면 Q가 여기에 있고 not P,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P의 여기를 not P라고 쓰지 말고 P의 여집합이라고 쓰자. 그러면 P의 여집합, P의 바깥쪽 부분에 Q가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충분 조건이 되겠네. 충분 조건. 다음 2번에 보면 not R이니까 R의 여집합과 not Q는 Q의 여집합이지. 자, 그러면 R의 바깥쪽 부분하고 요 Q의 바깥쪽 부분은 바로 R의 여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필요 조건이 되겠지. 얘는 필요 조건. 다음에 3번에 보면 P, 즉 P하고 not R이니까 R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P하고 여기 있고 R의 바깥쪽, 즉 R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에 97번을 보자. 자, 세 조건 PQR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지? 자, 가본부터 보자.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나에 보면 not Q는 not R이기 위한 또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나란히 써볼게. not Q이면 not R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여기서 이거 써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Q이면 P가 참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대유명제를 이용해서 R이면 Q라고 이렇게 고쳐놓고 요 각각의 색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 자, 이제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첫 번째 P면 R이 되는 거고, 다음에 R이면 두 번째 조건에서 R이면 Q가 또 성립이 되고, 세 번째 Q이면 P니까 Q이면 P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식으로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거는 Q는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으니까 Q하고 R을 적어놓고, 자, 그러면 Q에서 시작을 해서 Q에서 쭉 P로 갔고 P면 R이 되는 거니까 Q이면 R도 성립이 되는 거고, 다음에 거꾸로 이제 R이면 Q가 성립이면 R이면 Q고, 그러니까 R이면 Q가 되네 바로. 그래서 R이면 Q 이쪽 방향으로도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국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